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병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병인에 대해서 살펴봤죠. 이번에는 이제 병기. 병기라는 건 이제 그 책에 나와 있습니다. 질병의 발생, 발전 및 변화의 길이다. 모든 질병은 각각의 병기를 갖고 있으며, 그렇죠? 병인과 병기가 없는 질병은 없죠. 총괄적으로 이 사정성쇠는 사기와 정기의 성하고 쇠하는 관계. 어느 것이 강하냐에 따라서 사기가 성하면 병이 되고, 정기가 강하면 사기를 극복하는 거죠. 병이 안 되죠. 음양실조, 아주 대표적으로다가 병기가 형성되는 과정입니다. 그 다음에 기혈실상, 그 다음에 진액대사이상, 뇌생오사, 앞에서 한번 소개해드렸던 뇌생오사, 경락과 장부 공능 문란 등 병기 변화의 일반 규율을 벗어나지 않는, 대개 이제 다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전부 다. 제일 먼저 그 사정성쇠. 사정성쇠. 사정성쇠는 이제 사기와 정기를 얘기하죠. 여기서 사정이라고 하는 것은 사기와 정기. 요 두 가지가 서로 어떤 투쟁 과정을 거쳐서 병이 질병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를 가지고 병기를 살펴보는 겁니다. 사정성쇠와 허실 변화, 이것이 이제 허실의 관계로서 나타나는데 거기 한번 보겠습니다. 질병의 발전 변화 과정 중에서 정기와 사기의 역량, 어느 쪽이 강하냐죠? 역량은 고정되어 불변하는 것이 아니다. 두 쌍방은 그 투쟁 과정 중에서 그 역량의 변화에 따라 소장, 성쇠의 변화가 존재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몸에 정기가 왕성하면 사기는 쇠퇴하고, 그렇죠? 이러면 이제 병을 이기는 거죠. 사기가 항성하면 정기는 소모되게 된다. 사기가 성하면 정기보다도 강하면 우리 몸은 정기가 약해지면서 병이 생기는 거죠. 체내의 사정의 소장성쇠에 따라서 병증의 허실 변화가 생기게 된다. 허증의 개념과 실증의 개념입니다. 어떤 것이 허한 것이고 어떤 것이 실한 것이냐. 허한 것과 실한 것, 거기 허증의 개념이 정립이 되어 있습니다. 허증이란 정기 부족, 즉 정기 부족, 정기가 부족된 일종의 병리 반응이다. 주가 그러니까 정기 부족이죠. 기체의 우리 몸의 기혈 진액과 경락, 장부 등의 생리 공력이 비교적 약하여 저항력이 떨어지고 정기의 사기에 대한 투쟁력이 약하여 극렬한 병리 반응을 나타내기 어려운 소위 허약, 쇠퇴와 부족의 징후를 일컬어 허증이라고 한다. 즉 이것은 특징으로 허약, 허한 것, 쇠한 것, 부족한 것, 이런 것이 특징이죠. 특징입니다. 즉 정기 부족이 주죠. 정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사기와 강력한 투쟁을 해야 되는데, 사기가 들어왔을 때 이 사기와 강력한 투쟁을 하지를 못하는 거죠. 강력한 투쟁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병리 반응이 이렇게 허하고 쇠하고 부족한 관계로서 강력한 투쟁 관계를 형성하지 못합니다. 혹자는 이런 강력한 투쟁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병의 증상이 격렬하게 나타나지 않으니까 오히려 이게 더 실증에 비해서 증상이 완만하게 나타나니까 더 낫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아니죠. 이런 정기 부족이 근본이기 때문에 이 사기를 강력하게 싸워서 물리쳐야 되는데 물리치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런 사기가 몸에 계속 내재해서 잠재해 있으면서 몸에서 계속 머물게 되죠. 만성 질환을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즉 정기 허증에서는 증상의 반응이 격렬하게 나타나지는 않지만 이것이 오랫동안 지속이 되죠. 오랫동안 지속이 되고 우리 몸에서 이 사기를 물리치지 못해서 만성 질환을 앓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만성 질환의 대부분의 병리 기전은 여기에 속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뭐 대표적으로 허증에는 기허, 혈어, 양어, 음어 요 네 가지가 있습니다. 허증이다 하면 기열, 음양에 관계해서 네 가지 허한 것이 기본입니다. 기혈, 물론 이제 기허, 혈어, 음어, 양어에 대해서 다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증은 이와 반대로 이 정기가 부족하지 않죠. 정기도 강하고 정상이고 사기도 강하고 이런 상황이 되면 이 둘 간에 강력한 투쟁이 형성이 되죠. 투쟁이 지속이 되면서 격렬한 반응이 나타납니다. 격렬한 임상 반응이 나타나죠. 대신에 이것은 병이 오래 가진 않죠. 쉽게 이런 결과에 의해서 쉽게 결정이 납니다. 실증이다 하면 거기 실증이란 사기가 항성된 일종의 병리 반응이다. 사기의 동력과 기체의 항병 능력, 기체의 항병 능력에는 전기죠. 전기라는 것이 모두 강성하여 전기와 사생의 투쟁이 극렬하고 반응이 아주 명현하다. 소위 임상시에 일련의 병리성 반응이 비교적 극렬하고 아주 유효한 징후를 일컬어 실증이라 칭한다. 실증은 외감, 유금에 의한 질병의 초기에 많이 보이며 담, 식, 수, 혈 등의 체내에 머물러 발생하는 병증도 보인다. 질병의 초기 단계에서 이렇게 나타나는 것도 실증에 속하고 또 하나는 우리 몸에 불필요한 것들, 불필요한 모든 것, 꼭 필요한 거, 음양, 기혈이라든지, 진액이라든지, 혈이라든지, 음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필요한 거죠. 그렇지만 불필요한 병리산물들, 이런 것들이 비정상적으로 정체해 있는 거, 이것도 다 실증에 속합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풍해사기가 정체해 있다든지, 수가 정체해 있다든지, 그 다음에 습사가 정체해 있다든지, 아니면 담음이 정체해 있다든지, 또 어혈이 정체해 있다든지, 기가 비정상적으로 한데 뭉쳐서 정체해 있다든지, 기는 꼭 필요한 것이지만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뭉치지 않고 잘 순환되면서 적정하게 유지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이 어느 부위에 편중돼서 이렇게 뭉쳐져 있다든지, 이런 것들도 다 실증에 속하죠. 우리 몸에서 어떻게 생각하면 필요가 없어서 제거해야 될 대상, 이런 것들이 정체해 있는 것은 다 실증의 사기에 속합니다. 실증의 이것 자체가 실증의 사기에 속하죠. 실증의 사기에 속합니다. 그래서 거기 표현을 보면 담, 식, 수, 혈 등이 체내에 머물러서 발생하는 병증에서도 보인다. 비정상적. 여기서 혈이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 정상적인 혈이 아니라 어혈 같은 걸 얘기를 하는 거죠. 예로다 거기 장열, 광조 이런 열이 막 심한 거죠. 네, 담음이 속에 내재해 있다든지 복통, 거안, 그 다음에 소변 불통, 맥실 유력 이런 것들. 그래서 실증의 개념은 두 가지 개념으로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하나는 정기와 사기의 격렬한 투쟁 반응 하나하고, 두 번째는 몸에 필요 없는 어떤 사기들이 체내에 적체해 있어서 그런 것이 병을 일으켰을 때 그것을 다 실증의 사기로 그렇게 변증을 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이런 실증과 허증이 같이 나타나는 거죠. 병이 진행이 되다 보면 대부분의 병증은 특히 초기가 아니고 조금 더 이렇게 진행이 됐다면 이런 허증과 실증이 서로 겸해서 나타나죠. 겸해서 나타납니다. 물론 이것이 근본이 허한 것이냐 근본이 실한 것이냐를 구분하는 것 자체는 기본입니다. 근데 이제 겸했을 때도 어떤 것이 더 근본적인 원인이고 또 어떤 것이 또 중하고 지금의 현재 상태가 어떤 것이 중한 거냐 이런 것들을 잘 역학관계를 따져봐야죠. 그래서 거기 허실 착잡과 병리 반응, 허실 착잡이라는 말로 이 표현을 합니다. 병의 진행 과정 중에서 전기 부족뿐만 아니라 사기가 계속 남아 있어서 허와 실의 두 가지 병리 반응이 동시에 존재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임상을 할 때는 이런 상태가 되죠. 그 형성 원인은 체질이 허약한데 다시 의사가 감염되었거나 혹은 장부功능이 쇠퇴되어서 담음이라든지 식체라든지 그다음에 어혈이라든지 수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체내에 이렇게 머물러서 생기는 증상이다. 그 형태는 허중 협실, 협실중 협허. 여러분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이 허 중에 실이 협해 있거나 실 중에 허가 협해 있거나 보기에는 똑같이 보이지만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완전히 틀리죠. 허중의 협실이라고 하는 것은 허가 중심이 돼서, 그죠? 기본적으로 허증이 중심이 된 상태에서 실증의 사기가 껴있다는 얘기고, 실중협회는 주로 실증의 사기가 중심이 되어 있는데, 허증의 기전이 같이 껴져 있다는 얘기죠. 치료의 방법은, 허중협실인 경우는 허를 중심으로 해서 치료하는 걸 중심으로 잡아야 되고, 실중협실은 실증의 사기를 치료하는 것을 우선으로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로 임상할 때는 이게 같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어느 쪽이 근본적인 더 원인이냐, 어느 것이 지금 현재의 상태가 심하냐에 따라서 치료하는 방법이 완전히 틀리겠습니다. 또 치료를 해서 나타나서 치료가 되는 상태에 따라서 또 상태를 또 바꿔줘야 되겠죠. 그래서 허실의 관계를 잘 여러분들이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또 네 번째 이제 허와 실의 관계는 전화의 관계가 있습니다. 항상 이렇게 허는 허증에서 실증으로 변할 수도 있고 실증에서 또 허증으로 변할 수도 있다. 이걸 전화라고 표현한다고 그랬죠. 허실 전화란 일정한 조건 하에서 허실 간에는 상호 전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실증에서 허증으로 변하는 것과 허증에서 실증으로 변하는 두 가지 형태가 있다. 실에서 허로 변하는 것은 병은 본래 실증에 속하는데 실치나 오치, 잘못 치료를 해서 인해서 기가 손상을 받아서 허증으로 변하는 것을 말한다. 허에서 실로 변하는 것은 정기가 허약하여 장부 공동의 실주로 기혈수 등의 대사에 이상이 생겨서 담음이나 어혈 등이 체내에 정체해서 생긴다. 실에서 허로 변하는 거, 실에서 허로 변하는 거, 그 다음에 허에서 실로 변하는 거. 이것도 치료할 때 중요하죠. 서로 완전히 좀 틀립니다. 그죠? 어디에서 무엇이 출발했느냐도 여러분들이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같아 보이더라도 어떤 것이 주가 돼서 출발했느냐, 변화했느냐에 따라서 치료 방법은 틀리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허실전가라는 게 있습니다. 허실전가는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실지는 허한데 겉으로 보기엔 실처럼 보이고 실한 것처럼 보이고 실지는 실한데 겉으로다는 허한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것들이 종종 있죠. 그랬을 때 그 본을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본을. 읽어볼까요? 허와 실은 특수한 상황이죠. 이런 경우 자주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아주 특수한 상황에서 질병의 본질과 가상, 겉으로 나타나는 증상이 틀리게 나타나는데 이러한 가상은 병리의 허와 실을 반영할 수 없다. 그래서 반드시 가상을 보고 절대 속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본을 보고 그 치료를 해야 됩니다. 거기 보면 지, 허, 유, 성, 후다라는 얘기는 본은 원래는 허한 것인데 겉으로 보이기에는 아주 이렇게 성해 보인다는 얘기죠. 이래서 진허 가실이다 이런 경우는 진짜 본실이 이건 허한 것이지 가상이 아니다. 뭐 대표적으로 다 그렇죠. 대출혈이 생긴 다음에는 맥을 잡으면 맥이 막 홍대하게 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맥을 꽉 누르면 속이 텅 비어있죠. 실혈이 과다되어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 맥이 이렇게 부하고 대하게 뜬다고 해서 그걸 실증으로 변증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근본적으로 내부에는 실혈이 과다해서 생기는 전형적인 혈 부족 증상이죠. 그 다음에 거기 대실유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다가는 아주 원래는 대실, 그러니까 크게 실한 건데 겉으로 보기에는 이렇게 아주 몸이 약한 것처럼 이렇게 보인다는 얘기죠. 그래서 진실가허 이런 경우도 이제 가끔 있습니다. 이런 관계를 그냥 일면만 보고 보서는 안 되고 전체적인 사진의 관계를 다 살펴서 맥과 설까지, 그다음 망진, 문진까지 전부 다 살펴서 종합적으로 정확하게 판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 사정성세와 질병전귀, 이거 뭐 기본적인 얘기입니다. 정기가 승하면, 사기를 이기면 질병이 호전돼서 치료가 되고 당연한 얘기죠. 그 다음에 사승정쇠, 사기가 정기를 이기면 질병이 악화되거나 사망된다.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사정성, 그 사기와 정기가 상지, 서로 이렇게 대치 상태가 유지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 보면 정허사료 이런 경우에는 정기가 허하고 사기가 이렇게 계속 남아서 급성이 만성으로다가 이렇게 원래는 이제 뭐 우리가 정기가 사기를 이겨서 물려놔야 되는데 물리지 못하고
물리치지 못하고 정기는 정기대로 나중에는 같이 싸우면서 허해지고 사기는 사기대로 남아서 만성으로 급성질병이 남는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사거정불휴 이것은 이제 사기가 이렇게 물러갔는데 정기가 이렇게 회복이 되지 않아서 이렇게 몸이 허약해지는 이런 후유증이 남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사기와 정기의 어떤 그 역학관계에 의해서 질병이 호전되느냐 악화되느냐 뭐 이런 관계를 설명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허증과 실증의 관계, 뭐 이것은 뭐 비교적 간단합니다. 또 이제 뭐 대표적으로다가 분류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허증은 질병이 발생의 기간이 이것은 짧죠. 아니요, 허증은 길죠. 그 다음에 실증은 아주 짧습니다. 뭐 감기 이런 것처럼 아주 짧죠. 그 다음에 이것의 전신 상태를 보면 전신 상태가 대부분 허증은 허약한 증상을 수반하죠. 그렇지만 이런 경우는 전신 상태가 다 실증인 경우는 양호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살펴드렸듯이 병의 어떤 그 투쟁의 과정을 보면 이것은 비교적 투쟁력이 격렬하지가 않죠. 격렬하지 않고 만만한 투쟁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증상이 그러니까 심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지속이 되죠. 그렇지만은 실증은 아주 투쟁이 격렬하죠. 투쟁이 아주 격렬합니다. 투쟁이 격렬하고 그 다음에 치료기간으로 따지면 이 허증은 치료기간이 길고 그죠? 그 다음에 실증은 치료기간이 아주 짧습니다. 기타 이제 뭐 허증과 실증을 구분하는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맥과 어떤 혀 이 관계를 살펴서 허증인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 맥이 힘이 없고 허하고 무력하죠. 실증인 경우는 대개는 맥이 아주 실하고 유력합니다. 이런 것이 기본적인 특징입니다. 병이 뭐 오래됐느냐, 증상이 지금 현재 상태가 아주 심하냐, 안 심하냐,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아니면 전신 상태가 지금 양호하냐, 양호하지 않느냐 이런 상태만 갖고서도 허증과 실증을 구분하는 것은 일단 그렇게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치료에 있어서 허증과 실증을 잘못 변증을 해서 함부로 허한데 실한 약을 막 쓰고 실증을 치는 약들을 쓰고 실한데 허한 약을 쓰고 그러면 치료가 잘 안 되고 잘못하면 부작용이 나죠. 그래서 허증과 실증은 가장 기본이 되고 어떻게 생각하면 간단한 내용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음양실조, 허실의 관계를 살펴보고 음양실조. 음양의 조절 기능이 실조되는 거죠. 거기 보겠습니다. 기체의 음양소장이 협조와 평형 상태를 이뤄서 그렇게 해서 형성되는데 거기 종류에는 음양편성, 음양편쇄, 음불제양, 음불제음 이렇게 나눕니다. 이 관계는 중요한 내용이죠.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진단할 때 다시 나옵니다. 다시 나오는데 중요한 내용이니까 여기서도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고 거기 가서 또 소개를 해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양편승. 양이 한쪽으로 너무 성한 거죠. 양성. 이것을 실열증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열증. 이 관계는 이건 그래프를 통해서 여러 번 설명을 드립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과 양의 관계를 따졌을 때 음은 한에 속하죠. 한에 속하고 이것은 수에 속하죠. 양은 열에 속하고 그죠? 그 다음에 화에 속합니다. 근데 지금 음양이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이것이 정상적인 균형 상태라고 한다면 이런 평형 상태를 유지해야죠. 상부 서로 간에 돕고
경우에 따라 서로 상호 간의 어떤 견제 상태를 유지를 해야 되는데, 지금 어느 한쪽이 성한 거죠. 성한 건데 지금 어느 쪽이 성하면 열이 성해, 이만큼. 우리 몸의 음양은 여기에 평형을 맞춰서 딱 유지가 돼야 되는데, 지금 밖으로부터 들어왔든지 내부적으로 생겼든지 어떻든 간에 열이 이만큼의 열이 정상보다 많아지면 어떤 상태가 되는가? 열이 많아지니까 이런 경우에 정상보다 열이 많죠. 그래서 우리 몸의 정상적인 상태보다 열이 많은 것을 실열이다. 그렇게 얘기를 표현하는 겁니다. 실열. 또는 이제 양이 열이 성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양성, 양편승,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이래서 양이 한쪽으로 편중됨으로 인해서 몸에 열상이 많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실열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거기 첫 번째 나타나는 병 좀 보겠습니다. 기체가 질병의 과정 중에 일종의 양기편승이 되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밖에서 열사가 침범할 수도 있고, 새 속에서 생길 수도 있고, 또 다른 원인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능이 항진되고 열이 들어오면 우리 몸의 기능들이 막 황진이 되죠. 열량 과다 등의 병리 상태를 나타난다. 대표적인 특징이 열량이 너무 과다한 이런 특성이 나타나죠. 그 병기의 특징은 양은 성하나 음은, 이런 경우에 양은 이만큼 성한데 음은 어떤데요? 음은 정상이죠. 양은 성한데 음은 정상적인 상태지요. 지금은 음은 문제가 없는데 양이 이만큼 많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부조화가 일어난 거죠. 음양의 실조가. 그래서 물론 이것도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 이 열이 통제되지 못하는 이만큼의 열은 이제 음이 이만큼 부족하니까, 이만큼 상대적으로 이만큼 균형을 안 맞으니까 이 음이 이만큼의 양을 제압하지 못하죠. 그러면 이 열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음이 또 손상이 됩니다. 나중에는 되지만 일단 지금 초기 증상의 실증의 열증의 투쟁이 격렬한 상태에서는 아직 음이 손상되지 않은, 음은 거의 정상적인 상태가 유지되면서 열은 과다하게 많은 이런 상태를 유지하게 되죠. 그래서 거기가 그런 얘기입니다. 보러 보면 그 병기의 특성은 양은 성하나 음은 쇠하지 않은 실열증이다. 실열증의 이 일반 특징입니다. 양승증열, 양이 승하면 열이 난다. 양은 열, 동, 조를 그 특성으로 하므로, 열이라는 것은 진액을 이렇게 손상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중에는 진액을 손상시키는 특성 때문에 그래서 조하다고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열이 승하면 장열, 그래서 나트륨 열, 장열. 여기서 장열이라는 것은 정상적인 체온보다 훨씬 더 열이 많이 나는 거죠. 또는 고열이 납니다. 39도, 40도 막 이상씩 올라가죠. 고열. 그 다음에 면홍, 얼굴이 붉은데 아주 만면홍이라고 해서 아주 술 취한 사람처럼 얼굴이 펄겋하게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목적, 눈이 붉게 되는 이런 증상, 이런 열상을 수반합니다. 예, 열이 나더라도 이런 열상이 심하게 나타나는 이런 특성입니다. 실열증. 나중에 이제 허열증을 공부하기 때문에 이런 특성과 허열의 차이점을 확연하게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승 즉 음병, 양기가 항성이 되면, 이만큼의 양기가 항성이 되면 이런 양열에 의해서 나중에는 뭐가 손상이 된다? 음이 손상된다. 처음에는 손상이 안 되지만 좀 시간이 지나면 바로 손상이 되기 시작합니다. 양기가 항성되면 음액이 손상되어 이것이 나중에는 갈증이죠. 갈증이 나오고 소변도 이렇게 짧고 색깔이 붉게 나오고 대변도 변비 같은 증상들이 생기게 되죠. 그런 증상들이 나타난다. 물론 여기에서의 이런 증상은 진액이 손상되는, 열에서 진액이 손상돼서 나타나는 증상으로 앞으로 공부할 음어 증상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이 급성적으로 일시적으로 열에 의해서 생성된 거지 근본적인 어떤 음어가 바탕이 돼서 나타나는 증상은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실열증, 이런 경우에 실열증인 경우는 치료 방법에 있어서 왜 우리가 이런 것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냐? 치료 방법을 설정해서 약을 써서 효과를 나타나는 게 제일 핵심 아닙니까? 이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 그래프에서 살펴봤듯이 정상은 여기죠. 이만큼의 열은 필요 없는 열이죠. 그렇다면 이것을 치료를 하려면 어떻게 맞춰야 돼요? 음양의, 지금 실조니까 음양의 균형을 맞춰줘야 되죠. 이만큼의 열을 제거를 해야 되죠. 제거. 그래서 청열, 이만큼의 열은 그냥 없애버려야 됩니다. 청열 또는 뭐 사열, 청 대신에 뭐 사열, 또 거열, 뭐 이런 방법. 열을 갖다가 제거를 시키는 방법을 쓰게 돼야 됩니다. 열만 제거를 시켜주면 음양이 평형을 맞추게 되죠. 이것이 실증의 치료 방법, 실열증의 치료 방법입니다. 또 하나의 병리 기전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음과 양의 관계를 살폈을 때 거꾸로 음한이 이만큼 성한 겁니다. 음한이 성해요. 음한이 성하니까 이번에는 반대로다가 열보다는 한이 많은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를 실증의 한이라고 합니다. 양은 아직 정상입니다. 정상이에요. 그래서 음이 성하다 그래서 음성이라고도 표현하고 음편승이라는 말도 쓰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 양은 정상이죠. 양은 정상입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오래되면 양기도 손상이 되죠. 손상이 됩니다. 실증의 한사, 실증의 한사에서 나타나는 증상, 대표적인 특징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편승, 음성, 기체가 질병의 과정 중에서 일종의 음기가 편승, 음기가 편승하면 한사가 들어오면 거꾸로 열량이 감소가 되면서 기능이, 몸의 기능들이 감퇴하죠. 몸에 열을 생산하는 기능이 떨어집니다. 또는 병리성 대사산물이 몸에 자꾸 적체하게 되죠. 몸의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병기의 특징은 음이 성하나 양은 아직 허하지 않은 실한증이다. 그래서 이것을 실한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 실한증. 거기 음승 즉 한이다. 음이 이기면 한이 되고 음은 한, 정, 습을 그 특징으로 하므로 음이 승하면 형한, 몸이 차가운 거, 형한, 몸이 추워 보인다는 얘기죠. 형한. 손발이 차고 형한, 진행, 또는 뭐 오한, 이것도 한사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 형태가 나타나겠죠. 몸이 추워 보이고 오한 증상이 생기고, 그 다음에 혀를 보면 혀는 차가운 거니까 담색을 띠겠죠. 혀는 담색을 띠고 등의 여러 가지 차가운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차가운 증상들이. 그 다음에 음이 승하면 양이 병이 든다. 이것이 이제 오래되면 조금 지나면 이제는 양까지 이제 한쪽으로 이제 손상이 되죠. 그래서 양기가 손상되는 증상이 나타나는데 거기 음승즉 양병이다. 음이 승하면 양이 병이 든다. 그래서 음기가 편승하면 양기가 손상되어 양어 증상인 몸이 춥고 차가우면서 손발이 찬 증상이 생기는데 여기에 양어 증상으로 생기는 양기가 손상돼서 생기는 형한과 실증의 한사에 의한 형한은 차이가 있습니다. 실증의 한사에서의 오한 증상은 그야말로 막 이불을 쓰고 뒤집어 쓰고 난로를 가까이 해도 한사가 잘 제거가 안 되는 이런 실증의 한사인데 이게 이제 양기가 손상돼서 나타나는 양어로 인한 한사는 양기가 손상돼서 나타나는 한사는 외한이라고 해서 한해 정도가 심하지 않고 옷을 입거나 이불을 가까이 나타나면 한사가 물러나죠. 조금 이따 이제 양호할 때 배울 겁니다. 같은 한사라고 해서 틀립니다. 틀리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한사를 치료할 때 중요한 것은 한사가 이만큼 많은 거니까, 그죠? 한사가 이만큼 많은 거니까 한사를 제거하는 방법을 써야 되겠죠. 거한하는 방법을 써야 됩니다. 한을 제거하는 방법을 쓰는 겁니다. 한을 제거만 하면 음양이 균형을 맞춰서 음양실조가 치료가 되게 되는 거죠. 실한증입니다. 실한증. 음성에 의한 실한증. 그래서 실열증과 실한증 이것을 구분하는 방법.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구분하지 못하면 정확하게 앞으로 치료 방법을 설정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기본입니다.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음양실조를 허증의 관계로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쪽이 음이고 양인데
양인데 음이고 양인데 여기가 정상적인 상태고 아까와 달리 이번에는 양기가 이만큼 부족해지는 겁니다. 아까는 양기가 많아서 병이 생겼죠. 이번에는 거꾸로 양이 이만큼 부족한 거예요. 부족해. 그래서 부족해서 생긴다고 해서 이것을 양허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겉에서 보기에는 우리가 정상적인 상태에서 이만큼 부족한 상태지만은 겉에서 우리가 보기에는 음이 이만큼 많은 것은 아니죠. 음은 정상이죠. 음은 정상이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음이 양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은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근데 음이 많은 것처럼 보이는 것은 음이 진짜 많아서 보이는 게 아니고 양이 이만큼 부족해서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겉에서 보기에는 음이 이만큼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이만큼의 한사가 겉으로 보이죠. 보이긴 보이는데 이런 한이 어떻게 해서 생긴 한이에요? 실증의 한이 아니라 양기가 상대적으로 부족해서 생긴 한이죠. 그래서 이것을 허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허한이라고. 그래서 양허 증상은 이퀄 허한 증상입니다. 같은 거지요. 허한과 양허는 같은 겁니다. 표현을 양허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허한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허한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양허 증상입니다. 즉 한은 한인데 이런 경우는 허해서 생긴 한입니다. 근본적인 이거의 병의 근본 기존의 원인은 양허입니다. 그죠? 양허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나타나는 증상도 실증의 한사, 앞에서 공부한 실증의 한사에서도 당연히 이렇게 추호하고 오한의 증상이 나타나지만 여기서도 허한에서도 어쨌든 한사니까 이런 경우도 한의 증상이 나타나죠. 한의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런 경우 실증의 한사보다는 외한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외한이라는 말을 표현을 해요. 여기서의 외한은 난로를 가까이 하거나 이불을 두껍게 뒤집어 쓰거나 아니면 옷을 두껍게 입으면 한사가 물러가는 것을 외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외한. 앞에 있는 형한은 실증을 표현하는 거고 외한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특히 오한은 실증을 표시하는 거고 외한은 여기서는 허증을 주로 표시합니다. 상대적으로. 그 다음에 기타 몸에 허약한 증상이 수반되죠. 허약한 증상. 양허니까. 그죠? 기타 몸에 전체적인 허약한 증상이 표현이 되고 맥을 따지면 아주 침하고 지하고 약하고 이런 증상들이 생깁니다. 전신의 모든 허약한 증상들이 생기는데 특히 그 중에서도 양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몸의 전반적인 신진대사 기능이 저하돼서 몸에 노폐물들이 많이 쌓입니다. 그래서 몸이 잘 붓는다든지 여러 가지 질병을 일으키는 유발 요인이 되죠. 이것을 갖다가 양허 또는 허한증이라 부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양편쇠, 양허, 기체의 양기가 훼손되어 기능의 감퇴 혹은 쇠약, 열량 부족 등의 병리 상태를 나타낸다. 그 병기의 특징은 기체 양기의 부족으로 양이 음을 제압하지 못하여 음이 상대적으로 항성된 허한증을 나타난다. 이런 경우에 양이 이만큼 부족하기 때문에 이만큼의 음을 제압하지 못하죠. 이만큼의 음이 많은 것처럼 보이는 거죠. 실제로는 양이 부족한 거지만 주요 병기와 임상편, 양기가 부족하여 기체를 온후할 수 없으므로 외한 진행, 아까 실증의 한사는 오한이었다면 여기는 외한입니다. 흐이온 흐이한 따뜻한 것을 좋아하고 물도 따뜻한 게 좋고 이런 방바닥도 따뜻한 데를 자꾸 찾아서 들어가죠. 면색이 이렇게 혈색이 하나도 없고 얼굴도 약해 보이고 허약해 보이고 그렇습니다. 기타 허한 상태를 나타내는데 이것은 전신의 모든 허약한 증상을 대부분 다 동반을 합니다.
양이 허하면 장부 공능이 쇠약해지고 기혈의 운행도 원만하지 못해서 양기가 부족해서 양기에 의해서 추동작용에서 쭉쭉 밀어서 전신의 모든 기능이 활성화돼야 되는데 그런 기능이 극도로 다 떨어지겠죠. 그래서 수액대사 이상이 생겨 요소 소변이 잘 안 나오거나 몸이 잘 붓고 또 대사가 안 이루어지니까 소변이 바로 물처럼 그냥 이렇게 나오고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뭐 양어의 증상은 아주 다양하게 몸의 모든 기능이 다 감퇴돼서 나타나는 증상으로 다양하게 나타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어는 대부분 비신의 양어를 주로 하는데 그 중에서도 신양을 모든 양의 근본으로 한다. 뭐 음양의 관계는 다 신이 근본이죠. 그 중에서 또 이 비에도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이거에 비해서 이번에는 음양의 관계를 따졌을 때 상대적으로 이번에는 음이 부족합니다. 음이 부족해. 음이 이만큼 부족해요. 음이 부족하면 어떤 상태가 생길까요? 음이 실제로 부족하니까 이것은 음허입니다. 그렇죠? 음허입니다. 음이 부족하니까 그냥 음허예요. 근데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이만큼의 양이 실제로 따라 양은 정상이죠? 양은 정상입니다. 그런데 겉으로 보이는 증상은 양이 이만큼 많은 것처럼 보이죠. 이만큼의 양을 통제할 음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것을 허해서 생긴 열이다. 그래서 허열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물론 허열은 다른 데서도 발생하죠. 대부분은 이렇게 음어 증상을 허열증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물론 기가 허해도 열이 나고 그럴 때도 표현을 하지만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게 음어에서 이렇게 허열이 나타나기 때문에 음어를 허열이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열은 열이죠. 열상이 보이죠. 열상이 보여요. 열상이 보이긴 보이는데 아까 실증에서 나타났던 어떤 장열, 면홍 막 이런 게 아니라 여기에서의 열상은 관홍이라고 해서 이것은 광대뼈에 있는 데가 이렇게 빨간 것을 얘기하는데 일반적으로 실열증은 막 얼굴이 술 취한 사람처럼 만면이 홍하는데 여기서는 골고족족하거나 약간 얼굴이 빨간스름한 것을 얘기를 합니다. 이런 증상이고 또 열이 나는데 아까는 막 장열에서 고열에서 막 39도 40도 막 이렇게 났는데 이거는 오심번열이라고 해서 손바닥 발바닥 같은 데가 화끈화끈거리는 겁니다. 오심번열. 이런 경우에 체온을 재어보면 체온은 대부분 정상입니다. 정상이죠. 정상이거나 약간 높습니다. 한 0.5도씨 정도가 높습니다. 이런 경우죠. 그러니까 음어는 본인은 막 열이 난다고 하는데 손바닥 발바닥에서 막 열이 나고 가슴에서 화가 나서 열이 난다고 하는데 실제로 체온을 재보면 거의 정상입니다. 이것이 허열의 특징이죠. 허열의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음어에서는 또 음부족 증상이 항상 나타나죠. 음부족 증상. 음이 허하니까 음이 부족하죠. 음이 부족됨으로써 나타나는 증상. 갈증이 생기죠. 소변의 양이 적고 대변이 변비가 생기고 그 다음에 피부가 건조하고 몸에 그 다음에 심한 경우는 마르고 뭐 이런 증상들이 생깁니다. 이런 음부족 증상들이 생깁니다. 기타 뭐 음이 부족되면서 이런 허열이 동함으로써 특히 음어에서는 증상이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이 열이라고 하는 것은 동하는 특성이 있죠. 동하는 특성이기 때문에 이런 동하는 거에 의해서 심신이 불안정한 여러 가지 증상들이 음어에서는 나타납니다. 거기 증상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편쇠, 음허, 기체의 정혈, 진액 등이 손상되어 음이 양을 제압하지 못하여 양이 상대적으로 양이 진짜 많은 게 아니고 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냥 많아진 거예요. 양이 상대적으로 항성된 병리 상태를 나타낸다. 그 병기의 특징은 음액의 부족으로 음액이 부족한 증상들, 자양과 안정功能, 음이 하는 역할 중에서 음이 부족하니까 음이 하는 역할, 자양작용을 한다고 했죠. 몸의 자와 윤과 양 이런 작용들이 다 떨어진다고 보면 되겠죠. 떨어진다고 보면 되겠고 또한 음은 안정功能이죠. 안정적이고 그죠? 조용한 거죠.
양은 동적인 거고. 그래서 아까 양어 증상은 동적인 능력이 떨어지죠. 동적인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매사에 의욕도 없고 움직이기도 싫어하고 가만히 있고 성격도 뭐 이렇게 누가 아무리 해도 관심도 없죠. 이런 증상이지만 이런 음어에서는 이런 안정功능이 거꾸로 떨어지고 허혈이 막 망동하기 때문에 신경이 예민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잘 화를 내고 뭐 이런 증상들이 생깁니다. 이런 증상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그 병기의 특징은 음액의 부족으로 자양과 안정功능이 감퇴하고 양기가 상대적으로 편성된 허혈증을 나타낸다. 주요 병기와 임상표현. 음액이 부족하여 음이 양을 제압하지 못하므로 오심번열, 열은 열인데 이렇게 오심번열, 그 다음에 조열이라든지 아니면 밤에 야간열이 난다든지, 그 다음에 양관, 조홍, 양쪽 광대뼈 있는 데가 조홍, 그 다음 등의 허열 증상을 나타낸다. 허열 증상과 실열 증상을 구분하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음액의 부족으로 자양과 안정功능이 감퇴되어 영양이 부족하니까 몸이 마르고 입이 건조하고 목이 건조하고 그 다음에 안정功능에 따라서 화를 잘 내고 그 다음에 혀는 붉고 태는 적고 혀에는 진액이 부족하고 이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음액의 부족은 일반적으로 간신의 음을 아까 양어가 주로 비신으로 해서 주로 나타난다면 이 음부족은 간신. 어차피 음과 양은 신을 근본으로 하기 때문에 신을 갖고 있지만 이런 간신의 음을 주로 하고 그 중에서도 신음을 음의 본으로 한다. 이런 경우에 이제 치료 방법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왜 이런 것을 분류를 정확하게 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죠. 이런 양어 증상은 병이 어떻게 해서 생긴 거예요? 양이 부족됐기 때문에 생긴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반드시 양어에서는 치료의 방법을 이만큼의 부족된 양을 채우는 보양의 방법을 써야 됩니다. 이렇게 한사가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허한이기 때문에 절대로 한사를 치는 약을 써서는 안 되고 그대로 음은 내비두고 보양의 방법을 사용해야 됩니다. 중요하지요. 만약에 이런 경우에 평형을 맞춘다고 해서 밑으로 해서 이만큼의 한사를 쳐버리면 큰일 나죠. 그거는 좋아하는 맞을지 몰라도 그래서 음양이 모두 허해지는 아까의 상태보다도 훨씬 더 나쁜 상황입니다. 이런 것은 음양이 모두 허해지는 것은 이런 우를 범하게 되지요. 그 다음에 음어에서는 음이 허한 거니까 치료의 방법을 어떻게 해줘야 돼요? 이런 경우에 허열로 해서 열이 있다고 해서 이런 열을 함부로 쳐버리면 어떻게 돼요? 음양이 모두 실조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허혈인 경우는 반드시 자음 또는 보음 이런 방법을 써서 음양을 균형을 맞춰줘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죠.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일반적으로 만성질환, 오래된 질환, 급성이 아닌 대부분에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대개는 양어나 음어가 주로 많습니다. 실증인 경우는 아까 얘기한 급성 질병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거나 또는 이런 열상이라기보다는 실증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경우는 병리산물이 체내에 축적이 돼서 이렇게 해서 실증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 일반적으로 일단 열과 한해 증상으로 나타나는 것의 대부분은 거의가 다 만성질환인 경우는 이런 음허와 양어의 허증이 많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음양허손. 그 다음, 거기 있습니다. 음양 어느 한쪽이 허손되면 그 병변의 발전이 다른 한쪽에 영향을 미쳐서 음양이 모두 허해지는 것을 말한다. 음이 허해지면, 음이 이렇게 허해지면 이것이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 나중에는 양도 같이 손상이 된다. 양이 오랫동안 허손된 것이 지속이 되면 나중에는 음도 허손이 된다. 나중에는 음양, 양어, 음양이 모두 허손되는 증상이 생기게 되죠. 그런 증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그래서 음양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간에 상호 균형을 이루고 협조를 이루고 그런 상태도 되지만 상호 견제도 하고 이런 상태이지만은 서로 간에 한쪽이 없으면 못 살죠. 남자가 없는데 여자가 살 수 있어요? 여자가 없는데 남자가 살 수가 있어? 밤이 없는데 낮이 있을 수 있어요? 서로 간의 음양은 반드시 필히 서로 간에 같이 공존해야 됩니다. 한쪽이 쇠해지면 한쪽이 너무 성해도 상대방이 피해를 주고 한쪽이 너무
허해서 약해져도 또 그 상대방도 넘어지고 그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음손급양이다라는 얘기는 음허의 기초상의 병이 진전되어 양까지 허해지는, 즉 음허를 위주로 하면서 음양이 모두 허해지는 상태가 된다. 예를 들어 신음허가 오래되면 나중에는 신양까지 훼손되어 신의 음양이 모두 훼손해진다. 뭐 대표적으로 다 음허로 나타나는 대표적인 병증이 당뇨죠. 당뇨는 처음에는 음허를 중심으로 표현이 되지만 그 병이 오래되면 나중에는 음양이 모두 허해지는 증상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지만은 이런 경우에도 음이 양으로 미친 거나 양이 음으로 미친 거는 치료 방법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음이 원인이 돼서 양으로 갔을 때는 음을 치료하는 것을 더 근본으로 삼아야 되고, 양이 원인이 돼서 음으로 갔다면 양을 치료하는 것을 더 근본으로 삼아야 됩니다. 양손급음이다라는 것은 양어의 기초상에서 병이 진전돼 음이 음까지 허해지는, 즉 양어를 위주로 하면서 음양양어의 병리 상태를 나타내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런 경우도 임상시에는 아주 많이 나타나죠. 어느 한쪽만 딱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어느 한쪽이 나타나는 경우는 이제 특히 젊은 사람들, 어린이들 이런 경우에 많이 나타나고, 나이가 들고 노인인 경우는 대개는 이런 두 가지가 음양양어 증상이 같이 나타납니다. 같이 나타납니다. 네 번째, 음양격거. 음양격거는 이제 특수한 병리 상황입니다. 이것은 이런 경우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임상을 할 때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어떤 원인에 의해 음 또는 양의 어느 한쪽이 너무 심하면, 한쪽의 편승이 너무 심하면 다른 한쪽을 배격하여 진한가열 혹은 진열가,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굳이 이해를 안 하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만은, 어떤 증상이냐면 우리 몸에, 이게 몸이라고 했을 때 만약에 이렇게 음이 절대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양이 아주 조금밖에 안 된다고 하면 음양은 서로 간에 이렇게 서로 잘 협조를 하고 평형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데, 이 강한 음이, 내외 음이 양을 갖다가 밖으로 밀어낸다는 얘기입니다. 밖으로 밀어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양이 밖에만 쭉 있으니까, 밖에가 있으니까 맥이 부하고 허열이 뜨는, 허양이 상부하는, 허양이 그래서 상부한다 그러는데, 허양이 위로 다 뜬다. 상부한다. 허양이 상부하기 때문에 이렇게 양처럼 보여. 그렇지만 근본적인 내재적인 본질에는 진짜 음이 아주 성한 거예요. 음이. 그래서 이것을 진짜는 한한 건데, 겉으로 보기에는 열상이 보인다. 진한 가열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이런 겉으로 보이는 열상이 보인다고 해서 이런 경우에 열을 치면은 잘못하면 큰일 나죠. 잘못한 게 아니라 반드시 큰일 납니다. 이런 것은 본질이 한이 진짜 한이기 때문에, 한이 심한 거기 때문에 이런 한을 다스리는 약을 써줘야죠. 그 얘기입니다. 거기 음성격양이다라는 거. 거기 보면 음한의 사기가 내부에 옹성하여 양기를 밖으로 밀어내요. 음양의 기가 서로 순적 이렇게 만나지 못하고 상호 격과하여 별거해서 있는 병리 상태다. 음한 내성의 질병의 본질이지만 임상시에는 밖으로 밀려난 양기가 의해서 겉으로다가 이렇게 열이 나타나고, 얼굴도 붉고 번갈도 나타나고 구갈도 나타나고 맥은 대하다,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데, 실제로 맥은 대하되 눌러보면 힘이 없고 이런 증상이 나타나게 돼. 이런 것을 진한가열이라고 한다. 이런 경우에 함부로 약을 갖다가 겉으로 보이는 증상만 갖고 약을 치면 큰 화를 당할 수가 있다. 이런 경우는 아주 병이 심각한 상태, 위급한 상태에서 주로 나타납니다. 양성격음은 반대입니다. 반대. 양열이 너무 심해서 음을 밖으로 밀어내는 그런 상태의 특수한 병리 상황입니다. 특수한 병리 상황. 여러분들이 이런 경우를 실제로 임상으로 겪기는 그렇게 흔치 않을 건데, 이것을 참고로 해서 겉으로 보이는 증상만 보고 함부로 병증을 판단해서는 안 되고, 종합적으로 사진을 잘 살펴서 여러분들이 질병의 본질을 파악을 하시는 그런 능력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거기 망양망음, 음양망실. 이런 경우도 이제 특수한 병리 상황이죠. 그러니까 병이 아주 위급한 증상입니다. 기체의 음액 또는 양기가 갑자기 대량으로 망실되어 생명이 위급해지는 병리 상태다. 망양. 그야말로 양이 망한다는 얘기입니다. 음이 망하고. 망양증이 주로 많이 나타나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단 쉬운 예로다는 열사병 생각하면 돼요. 여름에 땀을 많이 흘려갖고 갑자기 몸이 막 땀이 나면서 몸이 싸늘하게 식어가는 이런 증상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체의 양기가 갑자기 폭발돼요. 여름에 땀을 많이 흘리면 땀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기가 들어있죠? 기가 밖으로 일탈돼서 나오죠. 그러면 어떤 증상이 생길까? 갑자기 탈실되어 전신의 기능이 돌연 심각하게 쇠발되는 일종의 병리 상태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망향은 대부분 사기가 성한데 정기가 약하여 양기가 돌연 탈실되어 발생한다. 또한 거기 양어 체질에 정기가 부족한데 과로 또는 한법, 땀을 너무하게 화를 냈거나 또 한출이 과도하면 양이 음을 따라 밖으로 나가게 된다. 기가 그 땀을 통해서 밖으로 나간다고 그랬죠. 그래서 기가 완전히 망하는 거죠. 그래서 만성 소모성 질환의 망향은 대부분 양기의 소모가 과다하여 허양이 밖으로 외월해서 발생한다. 양기 폭탈의 증상 대부분 이 특징입니다. 대한림리 뭐냐? 아주 땀이 그냥 비 오듯이 막 쏟아져 내린다는 얘기입니다. 방울방울. 그 다음에 피부라든지 수족이 아주 싸늘하게 식어오고, 그 다음에 정신이 혼미하고, 그 다음에 헛소리를 하고, 맥은 막 끊어질 듯이 약하고, 이런 위급 증상을 나타낸다. 이런 망향증, 위급증, 대부분 잘못하면 사망에 이르죠?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독삼탕이라고 해서 인삼을 대량으로 진하게 달여서 쓰거나, 뭐 삼부탕이나 이런 것들을 쓰지요. 망음은 이거와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개념이니까 참고로 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3절 기혈실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음양실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 그 다음에 이제 음양실상이 아주 중요하죠. 중요한 내용인데, 이것은 뭐 이제 다른 것들과 아울러서 계속 또 이제 반복해서 여러분들이 훈련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혈실상. 기혈이 정상적인 상태를 실조되는 거죠. 첫 번째, 기의 실상. 기의 실상. 기의 병은 어떤 병이 있고 어떻게 해서 나타나는가? 기의 실상은 기의 생화 부족 혹은 소모가 과다하여 기를 만드는 능력이 부족하거나, 그죠? 또는 기를 과도하게 소모하여 기가 부족되거나 기의 공능이 감퇴되거나 기의 운동이 되어 특히는 이것은 기가 허한 증상이 있고, 그죠? 기가 부족한 증상. 이게 나는 기가 부족한 증상이 있고, 기병에는 이렇게 기가 부족한 증상. 기는 또 기의 운동 형식이 뭐라고 그랬어요? 기기라고 그랬죠? 기기가 실조되는 거. 즉, 기가 운동을 하는데 승강 출입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렇게 해서 생기는 병이 있죠. 기기가 실조돼.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기가 허한 것은 기가 부족한 거니까 이것은 실증에 속하고, 기기가 실조되는 것은 대부분 다 이것은 기가 비정상적으로 어디가 정체되는 거니까 대부분 이것은 기허는 허증에 속하고, 그죠? 이 기기는 실증에 대부분 속하죠. 이렇게 됩니다. 먼저 기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기허는 원기가 소모되고 몸의 장부의功能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몸의 저항력이 떨어지고, 이런 등의 병리 상태가 나타난다. 기가 허하면, 우리가 기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기 공부했어요? 기의 종류, 생성, 그 다음에 기에 하는 역할. 기허의 증상은 어떤 증상이에요? 지금 여기에는 간단하게 나왔지만, 우리가 공부한 모든 기가 하는 역할, 뭐 추동작용이면 추동작용, 온후작용이면 온후작용, 뭐 기화작용이면 기화작용, 이런 모든 기능들이 다 떨어지는 거죠. 즉 쉽게 얘기하면 이것은 전신, 오장육부의 모든 조직기관의 기능이 저하되는 이런 상태입니다. 면역 기능도 저하되고, 혈액을 운행하는 기능도 떨어지고, 혈액을 만드는 기능도 떨어지고, 일단 이 기허로 인해서 나타나는 증상은 아주 다양하게 많겠죠. 다양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 형성원인은, 기허의 형성원인 선천부족, 태어날 때부터 기가 약하게 태어났다든지, 아니면 후천부족,
후천실양, 태어나서 비위를 통해서 영양분을 잘 흡수를 받아서 기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부족했다든지 또는 폐비신의功能이 실조됐다든지 그 다음에 너무 피로, 과다, 그 다음에 만성질환 이런 것들이 원인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 신피핍력, 신피는라고 하는 것은 매사에 의욕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무기력하니까 몸이 힘드니까 내가 지금 뭐 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그런 거 신피, 핍력 아주 힘이 없는 속이 나온 속이 숨이 차는 거예요. 조금만 움직여도 막 숨이 헐떡거리고 차고 그 다음에 나온이라는 것은 말하는 것조차도 귀찮아요. 말하는 것조차도 귀찮아. 몸이 힘드니까. 그 다음에 권태 항상 피곤하고 힘이 들어. 사지무력 모든 몸에 힘이 다 빠지고 그 다음에 어지럽고 몸에서 또 땀이 잘 나죠. 고섭 기능이 감퇴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 위기功能이 감퇴되면 그렇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감기 자주 걸리고 면역 기능이 떨어지니까 감기 같은 게 자주 걸리고 뭐 이거 말고도 뭐 몸의 기능이 저하돼서 나타나는 증상은 뭐 수도 없이 많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기혈의 특징은 힘이 들고 피곤하면 더욱더 심해지죠. 조금만 일하면 금방 하면 뭐 몸이 그냥 막 힘들어갖고 잠깐이라도 자야 돼. 쉬어야 돼. 쉬고 나면 대신에 몸이 조금 괜찮아져. 기가 조금 활동이 확보가 되니까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기기실조. 이것은 이제 실증입니다. 기기가 실조돼서 이런 경우가 실제로 임상할 때는 더 많죠. 더 많습니다. 기의 승강 출입 기기죠. 기기의 실상으로 인해서 기가 체하고 기가 역상하고 기함이라는 건 기가 밑으로 빠져내려가는 거고 기폐라고 하는 건 기가 안에서 딱 뭉쳐갖고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거고 기탈이라고 해서 기가 밖으로 너무 빠져나와서 속에 기가 이렇게 없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기체 하는데 기체가 뭐냐? 기체는 그야말로 기가 정상적으로 승강 출입 운동을 못하고 막혀있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기기가 울체되어 불창하는 병리 상태다. 기체의 어떤 병리 특성은 다양하게 나타나죠. 기가 어디에 정체해 있냐에 따라서 아주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대부분은 기가 체하면 나타나는 특성, 창통이라고 그러죠. 더부룩하고 답답하면서 통증이 있고 통증 부위가 일정하지 않고 항상 하여튼 기가 체하면 모든 것이 다 이렇게 가스가 차고 더부룩하고 답답하고 이런 증상이 생깁니다. 기가 역하는 거 이거는 기의 승강 출입 운동 중에서 위로 승하고 그 다음에 밑으로 강하고 안으로 들어가는 입, 그다음 밖으로 나가는 출 이렇게 나눴을 때 이런 승강 출입 중에서 위로다 이제 승하는 것이 너무 심하면 이때 나타나는 것이 기역이죠. 기가 역상하는 거고 밑으로 내려가는 것이 너무 심하면 이것이 기함이죠. 기함입니다. 안으로 들어가서 밖으로 나오지를 못하면 기가 폐하는 거고 이렇게 밖으로만 나오고 속의 것이 들어가지 않으면 이게 기탈입니다. 이런 병리 구조가 나타나죠. 여기 보면 그래서 기역, 기의 승강이 실조되어, 기죠? 승강작용이 실조돼서 장부의 기가 역상하는 병리 상태. 기함이라고 하는 것은 기허병기의 일종으로 기함은 이거는 기허 증상이 심해져. 기가 허해지면 기허가 심해지면 전부 실증은 아닙니다. 또 기가 허가 심해지면 기가 밑으로 빠져내려가는 이거는 허증이 원인이 돼서 생기는 겁니다. 기함은 그렇습니다. 기기 실조 중에서 기함은 바로 이런 허증이 주가 돼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기함 증상 거기 보면 기허병기의 일종으로 기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능력이 떨어져서 그래서 밑으로 떨어지는 위하수, 자궁하수 이런 하수 증상으로 나타나는 기폐는 기가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안에 꽉 막혀서 갑자기 출현하는 폐골의 병리 상태다. 기탈은 기가 안에 있지 못하고 밖으로 실조돼서 기능이 갑자기 쇠갈되는 기탈도 뭐 일종의 허증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밖에 나오는 거. 기가 소모되는 거니까 밖으로 나와서 생기는 증상. 기병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나눠서 기허와 기부족과 기기의 실조로 나눌 수가 있는데 기허 증상은 설명드렸고 그다음 기기가 실조돼서 나타나는 증상 기역 반대는 기함 그 다음에 기폐, 기탈 요 네 가지 5가지죠. 기체까지 되면 5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혈의 실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혈은 뭐 비교적 간단합니다. 첫 번째 혈허. 혈허는 뭐 빈혈이죠.
피가 부족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증상, 그냥 빈혈 증상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혈허, 혈액이 부족되거나 혈액이 이제 부족되니까 혈액에 그런 유양功能이 감퇴되어서 나타난 병리 상태다. 우리 혈에 대해서 공부했죠? 그럼 원인은 뭐 출혈이 과다하거나 또는 혈액의 생성이 부족되거나 또는 비위혈약으로 혈액의 화생 지원이 부족되거나 또 만성병으로 해서 소모성 질환을 앓거나 그러면 영혈이 소모돼서 나타난다. 그 예로다가 나타나는 증상 중에 면색무화, 혈어가 있는 사람은 얼굴이 창백하지요. 그 다음에 손톱이나 입술이나 혀나 이런 것들이 색깔이 아주 담색입니다. 담색이면서 PBC 부족하니까 맑은 색깔을 띠죠.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또 눈이나 머리 같은 게 어지럽고, 그 다음에 혈이 부족하면 심계, 심장의 신이라고 하는 것은 심신은 충분한 혈액이 공급돼야지 심신은 항상 안정이 되죠. 심주신인데 심주신, 심주혈. 심은 신을 주관하는데 이 심신이 안정이 되려면 항상 혈액이 충분하게 공급이 돼야 되는데 혈액이 지금 부족하니까 신이 불안한 증상이 나타나죠. 그래서 나타나는 심계. 혈어가 있는 사람들은 항상 가슴이 잘 두근거리고 잘 놀래죠. 그러면서 꿈을 많이 꾸고 잠을 깊게 못 자고 건망증이 생기고 기억력이 떨어지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심계정충, 심계정충, 신피핍력, 그 다음에 형체가 좀 마를 수도 있고 또 피가 부족해서 만약에 근골로 잘 공급이 안 된다면 손발이 마목감이 생기고 폈다 구부렸다 이런 게 힘들고, 그 다음에 특히 간혈이 부족되면 눈이 건조하고 삽하고 시력이 떨어지고 꼬시혈이고 이런 증상들이 생기는데 혈어의 증상입니다.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 혈어의 증상들은 여러분들이 쉽게 다 이해를 하고 계실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혈어지요. 혈어는 뭐 저번 시간에 공부했던 그런 어혈의 증상인데 아주 다양합니다. 이것도 어느 부위에 따라서 어떻게 정치하느냐에 따라서 증상은 아주 다양하죠. 어혈은 어떻게 변증하는가, 이것을 앞에 공부한 대로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혈어, 혈액의 운행이 늦거나 원활하게 소통되지 못하는 상태인데 이것이 생성되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거기 대표적인 것들, 기체혈어, 기가 체하면 어혈이 생기죠. 기허혈체, 기가 너무 허해도 혈액을 순환하지 못해서 어혈이 정치합니다. 담음이 경락에 좋지하면 담음이 혈액의 흐름을 방해해서 담음과 어혈이 서로 뭉쳐서 그러니까 어혈을 형성합니다. 성인병이 생기는 병리기 전에 중요한 부분입니다. 한사이별, 차가운 기운이 들어가면 혈액의 운행을 방해를 해서 그것이 혈액을 응고시켜서 어혈을 형성합니다. 사열이 열사가 혈로 들어가면 혈열에 의해서 혈액이 망동을 하면서 각종 출혈 증상이 생기면서 아울러 어혈을 형성하게 됩니다. 거기 예로다가 동통 뭐 배웠었죠? 어혈의 동통은 자통이다. 야간에 가중되고 통처가 일정하고 혈괴 덩어리가 있고 얼굴은 면색은 암흑색이고 기부가 쩍쩍 갈라지고 그 다음에 혀는 자암색이고 어반이 있다. 아무리 중요성을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혈분에 열이 있어 혈행이 가속되는 병리 상태다. 병인은 거기 보면 대부분 사열이 혈로 들어가 발생하나 혹은 정지역을 사열이 혈로 발생된다. 이것은 되게 전염병 같은 거죠. 바이러스 같은 겁니다. 이런 것들이 속으로 들어오는 거죠. 또는 정지역을, 이건 스트레스죠. 속에 울화가 쌓여서 또는 오지, 우리가 배웠던 정지 상황, 그것이 너무 과하게 극하면 속에서 열이 발생해서 그 열에 의해서도 생기기도 한다. 그리고 증상은 거기 혈열의 증상, 열상이 보이고, 그 다음에 어떤 출혈 증상이 보이거나, 기타 혈열에 의해서 음이 손상되는 증상이 보이거나, 뭐 다양하게 나타나겠습니다. 맥이나 혀나 뭐 이런 상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혈의 실상에 대해서 살펴봤고, 이번에는 이제 기와 혈과, 그 다음에 진액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진액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진액 공부할 때 진액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죠? 그 내용들하고 비슷합니다. 진액 부족, 진액이 부족하면 거기 교과서 봅시다. 진액의 부족으로 장부, 모공, 피모 등의 유윤 자양작용,
진액이 하는 역할이 이런 역할이죠. 유윤 잔량작용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기능이 실제되어 발생하는 건조 실윤, 건조하고 윤기가 부족한 이런 병리 상태를 나타낸다. 대부분 조혈의 사기, 조혈의 사기가 밖에서 침범하는 경우, 또는 오지의 화, 우리가 신경이나 스트레스나 정지가 속에 쌓여서 그것이 화로 바뀌어서 그 화에 의해서 음이 손상돼서 생기는 거, 또는 발열, 또 너무 땀을 많이 내거나 토사를 너무 심하게 하거나 어떤 이뇨를 너무 많이 시키거나 실혈, 출혈을 통해서 피 속에 진액이 소모되거나, 또는 신조한 약물을 너무 신하고 조한 약물을 과용해서 이런 경우에 생긴다. 진과 액은 두 가지로 나누는데, 진과 액은 원래는 같이 들어 쓰지만 엄격하게 구분을 한다, 정확히 구분을 한다면, 진은 조금 더 맑고 묽은 거, 유동성이 큰 걸 얘기하고, 액은 비교적 더 어떤 유동성이 작고 좀 진한 것을 얘기합니다. 진은 안으로는 혈맥을 충혈하고 장부를 윤택하게 하며, 밖으로는 피모와 공규에 이르고 쉽게 모산되고 쉽게 보충된다. 임상표현, 여름에 땀이 많이 나거나 혹은 고열로 인하여서 구갈 갈증 증상이 생기고, 기후가 건조할 때는 입이나 코나 피부가 건조해지고, 그 다음에 토사나 그 다음에 이렇게 다뇨인 경우에는 눈이 쑥 들어가고 피부가 이렇게 몸이 막 근육이 틀리는 이런 증상들이 생기는 거. 이것은 다 진하고 관련이 있다. 액은 장부에 주로 있으면서 장부에 유양하고 영양을 공급하고 윤택하게 하고, 그 다음에 거의 골수, 이런 그 관절 이런 데죠. 골수, 내수, 척수 등을 유양하여 관절을 부드럽게 한다. 그리고 이런 액이 부족하면 관절에서 뚜두두두두 막 소리 나고 막 그러죠. 쉽게 소모되지 않고, 이것은 속에서 이런 장부나 이런 데 있으면서 진하고 틀리게 쉽게 소모되지 않고, 일단 손상되면 신속히 보충되지 않는다. 일단 손상도 잘 안 되지만 손상되면 신속히 보충되지도 않는다. 임상 표현으로 거기에 열병 후기나 구병 상음으로 거기 설이, 혀가 이렇게 진액이 많이 손상되면, 막 심하면 혀가 태가 없고 무어하면서 반질반질하죠. 심하면 거울처럼 아주 반질반질하게 됩니다. 소태, 건조하고 몸이 마르고 피부라든지 머리카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주 이렇게 힘이 없고, 그다음에 영양이 결핍하게 되죠. 고하게 된다고 표현해요. 심하면 여기 이런 경우에 뭐 이렇게 살갗 같은 게 막 떨리고, 그다음에 손발이 막 떨리고 이런 증상이 생긴다. 진액의 수포와 배설 장애. 진액의 수포와 배설에 대해서는 앞에 공부했죠. 그것이 이제 장애가 되는 겁니다. 한번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진액의 수포와 배설은 진액 대사에 중요하다. 이것이 장애를 받으면 진액이 체내에 비정상적으로 정치하여 수습과 담음을 형성하는 근본 원인이 된다. 진액이 정확하게 이런 배설과 대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것 자체가 수분 대사의 한 과정으로 담음과 수습이 정체된다. 거기 수포장애, 이런 진액이 수포되는 거 우리 공부 배웠죠? 진액이 수포될 때 관련되는 것은 폐비신이라고 그랬습니다. 폐의 어떤 작용? 선발과 숙광작용. 비의 어떤 작용? 운화작용과 이렇게 산정작용 또는 승청작용. 그 다음에 산정이라고 하는 것은 비가 운화공동을 통해서 영양분을 만들었으면 그 영양분을 갖다가 전기죠. 그런 전기를 갖다 수곡기의 전기를 전신각처로 보낸다는 얘기입니다. 간의 소설 조달 기능과 그다음에 3초의 수도 등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실조가 되면 이런 것들에 의해서 진액이 이렇게 배설되는 거나 이런 것이 이제 수포되는 것이 장애를 받죠. 폐의 선발과 숙광작용이 실조가 되면 담음이 폐에 뭉쳐서 여러 가지 객담 같은 게 발생이 되고, 비의 운화 공능이 실조되면 운화 수습과 산정 공능이라는 수곡 정미를 이렇게 위로다가 보내는 거라고 그랬어요. 산정 공능 감퇴로 습담이 형성이 되고, 간실 소설 기능이 실조돼서 기기가 좋지하면 진액이 정체해서 담음과 수습이 형성하고, 3초의 수도가 불리하면 진액이 흐름에 직접적인 영향을 맞춰서 진액의 배설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 다음에 이제 배설장애, 사용되고 남은 진액을 땀이나 소변을 통해서 배설을 해야 되는데, 이런 공능이 떨어지면 수액이 체내에
정체해서 몸이 붓고 이런 증상이 생기죠. 진액이 땀으로 화하는 것은 폐의 선발 기능을 통해서 땀으로 배설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소변을 통해서 배설하는 것은 신의 증등 기화작용 또는 주수작용 이거에 의해서 특히 이제 배설에 관련된 것은 폐와 신의 기능이 서로 협조를 이루어서 수액이 몸에서 저류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기능이 실조가 되면 몸에 수액이 저류해서 수종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장부의 관계를 잘 살펴서 이 관계를 치료 방법을 나중에 설정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종합적으로 진액과 기혈의 공능실조 같이 서로 연관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도 앞에서 했던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공부했던 내용이 실조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읽어만 보겠습니다. 진액의 생성과 수포 배설은 장부의 기화와 기의 승강 출입에 의존한다. 한편 기의 순환도 진액을 제체로하여 전신한다. 기가 돌 때는 기는 혈이나 진액을 타고 돈다고 그랬죠. 제체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타고 가는 이런 몸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전신에 이른다. 또한 그 진액의 충족은 혈맥의 충족에 의지하고 혈과 진의 관계, 진혈 동원 말씀드렸었죠. 운행을 통창하는 조건이다. 그러므로 진액과 기혈의 공능 협조는 인체의 정상적인 생명활동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방면이다. 기와 혈의 관계, 혈과 진의 관계, 기혈 진의 관계 이런 관계 앞에서 공부하신 내용들 다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진정기조 진액에 기가 타고 돌잖아요. 도는데 지금 진액이 정체돼서 돌지 못하면 당연히 기도 조체하게 되겠죠. 진액대사 이상이 생기면 수습이 수습 담음이 저류 등에 의해서 기기가 조치하는 병리 상태다. 즉 거기 보면 수음이 폐에 정체하면 폐기가 옹체돼서 폐의 선발과 숙관 기능이 실조돼서 천식이나 이런 증상이 생기고 수음이 심장을 침범하면 심장의 양기가 그 수음에 의해서 억압이 돼서 돌지를 못하므로 심계와 심통의 증상이 생기고 수음이 비위에 정체하면 비위에 그런 기기가 조체해서 청기가 위로 올라가지 못하고 탁기가 밑으로 내려오지 못해서 이런 복부 창만이라든지 이런 증상이 생긴다. 이런 내용들, 즉 진과 기의 관계를 지금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는 기와 기수 액탈, 기와 액의 관계. 액 속에는 기가 있죠. 그래서 이런 액이 밖으로 손상이 되면 액이 나오면서 기도 빠져나오는 그 관계를 설명하는 겁니다. 진액이 과도하게 손실되면 기도 진액을 따라 밖으로 나오죠. 출혈도 마찬가지입니다. 혈이 과도하게 나오면 혈을 통해서 뭐가 나와? 기가 나와요. 그래서 폭탈 망향되는 병리 상태. 거기 보면 고열 진상, 열이 많이 나가지고 몸에서 땀이 엄청나게 나면 갑자기 막 혼미에 이르고 그러죠. 그런 관계. 그 다음에 거기 대한 상진 탈액, 땀을 너무 과도하게 많이 흘려서 그로 인해서 탈진되는 거, 또 토사가 너무 심해서 위급한 상태에 이르는 거, 이런 걸 갖다 기수 액탈이다. 액을 따라서 진액 중에서 진액이 과도하게 손상되면 거기에서 기도 같이 따라 나가서 기가 대손상이 되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 다음에 진액과 혈의 관계를 따지다 보면 진고혈조. 그것은 뭐냐면 진액이 고갈되면 그다음에 허혈이 내부에서 생성되고 진액이 고갈되면 진혈 동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진액이 손상되면 혈액의 원천도 없어지기 때문에 혈도 조해지죠. 혹은 거기 혈조 생풍의 병리 상태를 말하는데 진액은 혈액의 중요한 조성 성분이다. 그리고 진혈은 모두 후천의 수곡 종류에서 같은 원천을 하고 있다. 진과 혈의 관계. 그래서 고열로 진액이 손상되거나 화상으로 해서 진액이 크게 손상되거나 또는 실혈로 해서 액이 손상되거나 음호로 인해서 계속 진액이 손상되거나 이러면은 진고혈조의 증상이 생긴다. 진액과 혈은 동원이기 때문에 같이 어느 한쪽이 손상이 되면 이렇게 진고혈조의 증상이 생기는데 이때 나타나는 증상 심번, 그 다음에 코라든지 인후라든지 이런 데 건조하고 오심번열, 기욕이 마르고 피부가 건조하고 이런 증상이 발생한다. 마지막으로 진이
혈액이 손상돼서 어혈이 혈어가 생기는 그런 병리기전. 진액의 손상으로 혈행이 물체에 불창하는 병리 상태다. 진액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혈액의 손상에 방해를 하는 거죠. 유동성이 떨어져서 그렇습니다. 진액이 대량 손실되면 혈액의 용량이 부족되어 혈액 운행이 불창하는 것. 진액 부족의 기초에 어혈 증상을 나타낸다. 이런 것은 진액 부족 증상 플러스 어혈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진액을 보충하면서 어혈을 치료하는 방법을 써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병기에 대해서 오늘은 기혈 진액의 실상까지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병기의 내용들은 뭐 다 중요한 내용들이지만 이것은 뭐 반드시 알아둬야 되죠. 이것을 모르면 정확하게 변증을 할 수도 없고, 앞으로 이제 진단학을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되는데, 진단학에 대해서도 이제 장부 변증이나 이런 게 들어갔을 때 정확하게 이해를 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하신 이런 내용들은 뭐 여러 번 자꾸 읽고 반복하셔서 확실하게 내용을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